이번 시간에는 합작 투자 통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는 합작회사 경영활동의 결과가 모기업의 목표 기대와 일치하도록 추진하고 규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합작회사에 투자한 자원이 우리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합작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합작회사의 목표와 정렬이 되는지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그 적절한 통제 수준을,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통제 수준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파트너가 합작회사에 대한 협력에 미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파트너가 제공하는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통제라고 하면은 지분 소유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분 소유에만 이 통제 수단으로서 집중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분 소유가 대표적인 통제 수단인 것은 맞지만 통제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트너들이 보호하고 싶은 특정 자원에 대한 통제는 지분이 그다지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를 우리가 통제 레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략 통제와 운영 통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 통제는 회사 전체 방향, 행위 등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운영 통제는 회사 내부 업무에 대한 통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수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제휴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 전문성을 복제할 수 없는 그런,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외에 우리가 챙겨봐야 될 그런 통제 수단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통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학자들의 그동안에 주장한 바에 의하면은 통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통제 메커니즘, 즉 통제 수단과, 그리고 통제 수준, 그리고 통제 포커스,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제 메커니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오너십, 지분과, 그리고 경영 통제입니다. 경영 통제는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졌다시피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이제 경영 통제라고 하는데, 합작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 행위, 이 구성원 또는 파트너의 그 행위를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적 통제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로 이 경영 통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너십은 우리가 지분을 얼마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구성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사회가 이 합작회사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경영 통제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CEO입니다. 그 CEO 임명을 누가 할 거냐가 통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작회사의 업무 보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역시 굉장히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은 이 소수 지분 파트너가 비토권을 가지는 이 루트여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설명했다시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사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역시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신뢰 역시 그 매우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서를 우리가 완벽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제휴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완벽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을 신뢰로서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영 통제 역시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신뢰가 상당히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통제 메커니즘의 어떤 보완적 역할을 신뢰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매우 중요한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이 네 부분을 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통제의 구성 요소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경영 통제라는 것은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표준 운용 절차, 갈등 해결 절차 등의 구축을 통해서 파트너 사원 간 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휴 즉 합작에서의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여기에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성과를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인센티브나 이제 보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제휴 목적을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호 기대를 명확히 하고 서로가 이 합작에서의 목표를 일치하게 하는 그런 이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행위 통제인데 이거는 프로세스 통제라고도 합니다. 보고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미팅, 계획, 그 사업 계획을 의미를 합니다. 운영 규칙이라든지 프로세스, 표준 절차, 갈등 해결 절차 등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공식 통제로서는 사회적 통제가 있는데 이거는 의식, 행사, 팀 구성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수단을 강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09년도에 이 세 분이 작성한 논문에서 이러한 그 세 가지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성과 통제에는 목표 수립 성과 평가 그리고 인센티브 책정 보수 그리고 프로세스 통제에서는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통제 개입 그리고 규칙 규정 조직 구조 핵심 간부 업무 그리고 업무 보고 시스템 등이 해당이 되고 사회적 통제에서는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그리고 타스크포스 팀 운영 관리자 간의 네트워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각 그 경영 통제 수단들을 비교해서 정리하자면은 성과 행위 통제는 이제 공식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회적 통제는 비공식적이다. 이 측정 가능성이 그 높을 경우에는 이런 그 성과 통제나 행위 통제를 합니다. 성과에 대한 이 측정 가능성이 높다 할 때는 이 성과 통제, 행위 통제를 하는 반면에 사업 초기, 합작에서의 초기에서는 사실 그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모기업이 합작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측정 가능성이 높은 성과물이 있거나 할 때는 합작회사의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모기업이.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통제를 선택을 하고 이 모기업이 이 정보 확보가 좀 어려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 통제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두 개를
콘텐트 기반 통제라 그러고, 이 사회적 통제를 맥락 기반 통제라고 불리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수준입니다. 두 번째 통제 수준인데, 통제 수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통제가 필요한 이제 경우와 통제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배적 통제를 가지느냐, 공동으로 통제하느냐, 아니면은 분할 통제를 하느냐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통제를 안 할 경우에는 이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 모기업이 합작에서의 정보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시각각으로 이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합작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자 경영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전략적 의존성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모기업의 이 긴밀한 통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가 필요한 경우를 보면은 완전히 그 지배적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한쪽이 의사결정권을,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성과가 좋아진다는 그러한 그 맥락입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 기업 간 합작일 경우에는 지배적 통제가 성과가 좋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합작인 경우에는 개도국 역시 로컬 그 시장에서의 특유의 어떤 그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서로가 이 공동 통제를 해야 이 성과가 높아진다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분할 분담 스플릿 이 통제에서는 파트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 자원을 제공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얻기 때문에 각자의 경쟁 자원에 대해서는 각자가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더 높더라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통제에서는 이 통제라는 것은 자기가 이 제공하는 경쟁 우위 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하면은 그 상당히 이 비효율이 생긴다. 그리고 자기가 경쟁 우위에 있는 그 자원에 대해서 그 상대방 파트너가 이 통제를 할 경우에는 그 경쟁 우위 자원의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우위 자원을 그 합작회사에 커밋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파트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 자원에 대해서는 각자가 통제를 해야 이 합작회사의 성과가 좋아진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주장되는 이 통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포커스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한 이 분할 분담 통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 파트너들이 전략적 목적 달성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활동에만 집중적으로 통제에 포커스를 두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중요한 아까 분할 통제에서와 같이 이 중요한 활동에 통제 포커스를 두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분할 분담 경영을 선호하게 된다 하는 그런 선행 연구 결과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합작회사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통제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의 통제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모기업들이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면은 한쪽 파트너가 이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이 본인들이 보다 익숙한 그러한 그 역량에 대해서 이 통제를 수행하는 게 관리 비용이 더 적게 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개도국 경제에서는 외국 파트너의 이 기술 그리고 마케팅 시스템 분야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 외국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통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관리 비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로컬 시장이 상당히 그 부패에 이 직면해 있다. 그 부패가 만연하다. 이 일부 개도국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외국 파트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무 관리를 중점적인 어떤 통제 영역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제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원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요약을 하자면은 통제는 합작에서 협력을 촉진시키는 핵심 기능이다. 합작에서 경영 활동 결과가 모기업의 목표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한다. 모기업의 합작회사 통제 메커니즘에서는 오너십, 계약서, 경영통제, 이사회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신뢰는 보완제 역할을 한다. 경영통제에서는 공식적인 통제 수단인 성과통제, 행위통제가 있고 비공식 통제 수단인 사회적 통제가 있다. 통제 수준 차원에서는 분할 분담 통제를 통해서 각 파트너의 경쟁 우위 자원을 합작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할 수가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들의 통제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합작회사 전반에 걸쳐서 통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